네, 안녕하세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해 12월 그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염병 문제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은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정한 방향으로 뉴딜 정책도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총 2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은 첫 번째 계획 수립의 배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건과 전망, 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별 추진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발전 방향,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별 발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제주도까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어, 이런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 내용은 다룰 예정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배경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 국토종합계획이란 뭔지부터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면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의 국토 계획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고 우리나라 최상의 국토 계획이다라고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일 상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도 이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종합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이렇게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의 국가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1, 2, 3차까지는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4차부터 이렇게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4차 때는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수정을 했고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5차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국토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수립한 배경에는 먼저 이제 이 2020년에 20년부터 이걸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만기가 됐죠. 그래서 수립한 이유가 있고 또 메가 트렌드 변화와 국토의 영향에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변화는 인구 감소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저성장 추세와 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죠. 그리고 기술 혁신과 국토 생활 공간의 진흥화, 참여와 분권, 국내외 정치 여건의 변화 등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지금 여건, 환경과 전망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국민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격차, 부조화, 단절 등을
우리가 가장 큰 국토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 문제, 지역 간 격차, 주거 불안정, 양극화 심화, 이 격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조화가 33.2%인데 난개발, 과개발, 그리고 환경훼손 오염 등 이렇게 좀 부조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단절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국토 이슈가 대두했습니다. 이 메가트렌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저성장 문제, 이런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 국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토의 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와 국토 공간 구조 변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 2040년 전 국토의 한 50.9%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래 인구 전망을 이렇게 보면 2028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5,194만 명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성장률을 보더라도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구조를 보면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0년 후에 2067년이 되면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한 50%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 구성의 문제도 인구 구성도 이렇게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2000 우리가 2020년 이 시점부터 이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2067년이 되면 이렇게 65세 인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40년의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자료를 보면요. 이 빨간 표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노랑은 인구가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인구 감소 지역이고 녹색은 비거주 지역인데요. 이 인구 증가 지역은 빨간 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 지금 크게 눈에 띄는 데가 이 지역하고 여기 제주도 이 지역이에요. 여기는 제가 봐서는 그 세종시 그 지역이고요. 여기는 제주도인데 40년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세종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이 정도고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또 증가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빨강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이렇게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노란색 인구를 유지하는 지역은 대도시 밀집 지역 이렇게 대도시 지역만 인구를 유지하고 여기 보라색 점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 고착화와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된다. 여기 그 밑에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이 있죠. 2020년도에 2018년 기준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2020년에 한 2.2%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18년에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사실 2020년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오면 1%, 40년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는 1%대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2%만 되더라도 고도성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산업단지의 전망 이 자료인데, 이게 회색이 준공 이후에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입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 노후산업단지가 한 4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점점 산업단지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민 안정,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일 취약 지역이 증가하고 또 새로운 환경 이슈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대기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이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이 충청권 이쪽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은 기술 혁신과 국토 생활 공간의 진화, 이래서 IoT나 AI 등 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국토 관리 방식이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IoT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회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토를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향후 국토 계획의 이슈와 과제는 보면은 무엇보다도 저는 이 3, 4번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저성장 등에 대한 문제, 이게 심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토 이용 관리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예전 방식대로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면 위기 국토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잘 관리하면은 우리는 희망 국토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